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전입니다. 오늘은 6월 17일 목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와, 오늘 이제 아침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덥습니다. 더워가지고 지금 제가 막 땀이 막 계속 나가지고 지금 선풍기 틀고 있는데 이 선풍기 이 소리가 여기 마이크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너무 더워가지고 선풍기 안 틀고는 저는 뉴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선풍기 이렇게 틀면서 소리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바라보면서 어쨌든 오늘 뉴스 보면은 오늘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나 사망자 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430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또한 14,000명이 나오는 등 이제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은 수치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주말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오긴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평일치고는 엄청나게 지금 낮은 수치고요. 이 수치는 계속해서 더 내려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3,436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61만 6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내에서 이 델타 바이러스, 그러니까 인도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급격하게 많이 퍼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뭐 급격하게라고 해봤자 뭐 엄청나게 많이 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젊은이들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델타 바이러스가 어쩌면은 미국 가을 때 대유행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뉴스에서 말하는 것은 이 정부에서 이 델타 바이러스가 굉장히 빨리 퍼지고 있기 때문에 CDC에서는 혹시 미국 국민들 코로나 바이러스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빨리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라고 지금 권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빨리 가서 가서 백신 접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이 변이 바이러스도 어느 정도 막아주기 때문에 이 백신 접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화이자, 모더나 그리고 얀센 이 세 가지 종류의 백신을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무료에다가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동네 약국에서도 맞을 수 있고 그리고 줄도 안 서도 됩니다. 어떤 곳은 그냥 가서 예약 안 하고 가셔도 접종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셔서 이 접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화이자 CEO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2022년도까지 전 세계에 모두 다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까지는 전 세계에 모두 다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미국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내년쯤에는 전 세계의 백신 공급량이 이제 충분하도록 돼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점차 물러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아마도 내년쯤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 집단 면역을 이뤄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희망을 걸어보고요.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지금 미국 내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끝나감에 있어가지고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미국 여행을 다니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비행기를 굉장히 많이 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공항마다 막 북적북적 거린다고 합니다. 덴버 공항도 지금 뭐 어마무시하게 막 북적북적 거려가지고 여행객들로 지금 붐빈다고 하고요. 이게 뭐 국내선뿐만이 아니라 국제선도 굉장히 많이 지금 여행을 많이 다니고 있다고 해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국 사람들 소비 패턴이 지금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물건들을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한적으로 못했잖아요. 서비스 사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물건들을 그렇게 많이 사가지고 뭐 물건들에 대한 그런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자동차, 럭셔리 아이템 뭐 그런 것들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이 사재기 했잖아요. 뭐 집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거 사는 것이 계속 줄고 있고 그러면서 이 서비스업 뭐 외식이라든지 레저 여행 뭐 이런 것들에 엄청나게 지금 돈을 쓰고 있다고요. 그 중에서도 이 여행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갈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끝나면은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제는 이제 사람들이 소비 패턴이 지금 바뀌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서비스 형태의 주식들도 잘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함에 있어가지고 인도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인도는 이제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안정세를 지금 찾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도는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가 1,400명이 나왔고요. 여전히 높은 수치이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현저히 지금 내려간 상태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또한 굉장히 지금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67,000명 어제 나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40만 명씩 나왔잖아요. 하루에 뭐 말도 안 되는 수치로 나왔었는데, 어쨌든 간에 인도는 이제 조금씩 안정세를 찾아가는 것 같으니까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그에 반면해가지고 브라질은 뭐 난리도 아닙니다. 브라질은 엄청나게 옛날부터 인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확산될 때, 그때부터 브라질도 굉장히 위험했었는데, 브라질은 아직까지 그게 진정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높은 수치로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2,670명 나왔고요. 뭐 브라질은 뭐 계속 매일같이 2,000명 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95,000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브라질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들 수 세 번째로 많은 거라고 합니다. 미쳤습니다, 브라질. 브라질 대통령 역시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놓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대책을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 나라가 지금 아주 난리가 나는 겁니다. 미국도 아시죠? 미국도 트럼프가 있었을 때는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 1위였어요. 전 세계 1위.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얼마나 심각해지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 빨리 내려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러시아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지금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러시아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인 스푸닉 V를 굉장히 열심히 맞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거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높아진 이유는 바로 인도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죠. 이 델타 바이러스가 지금 러시아에서 빨리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러시아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인 스푸닉 V를 뚫고 감염을 하는 것 같아요. 돌파 감염이라고도 하죠. 굉장히 좀 위험한 것 같고요. 어쨌든 러시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지금 높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 러시아에 계신 분들은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뭐 다른 뉴스들도 한번 보자고요. 다른 뉴스들을 보면은 좀 어이없는 뉴스가 또 올라왔는데, 미국 텍사스에서 9월 1일부터는 권총 있죠? 권총을 면허 없이 그리고 훈련 없이 그냥 차고 다녀도 된다고 합니다. 텍사스에서는. 와, 이게 미친 거 아닌가? 서부 시대도 아니고 이제 텍사스의 사람들은 길거리에 다닐 때 권총을 차고 다녀도 된다고 해요. 사람들이 다 권총을 차고 다니다가 만약에 가다가 어깨를 딱 부딪혔어요. 딱 부딪혔는데 화가 나. 이놈의 새끼 막 말다툼하다가 내 분을 삭힐 수가 없어. 그러면 총 꺼내서 막 이렇게 빵야 하는 거죠. 텍사스는 또 다른 서부의 시대가 도래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 이 LA 유니온 피코 지역, 여기 한인타운이랑 굉장히 가까운 지역인데, 피코 유니온 여기 지역에서 어제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총격 사건 때문에 한 명이 사망을 하고 두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하네요. 이렇듯 미국 내에서는 이 총격 사건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뉴스에 올라오는 것만 봐도 이렇게 많은데 이 뉴스에 안 올라오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하루에 총격 사건 때문에 50명 이상씩 사망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어이가 없게 지금 미국 돌아가는 것 같고요. 이 총기 규제 빨리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총기 풀리는 게 너무 많이 풀렸어요. 총기 많이 풀리니까 총기 사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사망자들도 많이 나오고, 무슨 조치가 빨리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는 엊그제부터 폭염입니다. 폭염.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지금도 너무 더워가지고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선풍기 여기 밑에다도 틀어놓고 저기에다가도 지금 선풍기를 틀어놨습니다. 선풍기 지금 2개 틀고 있고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덥고 지금 서든 캘리포니아 평균 40도 넘어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 전역을 봤을 때도 평균 기온보다 훨씬 지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덥다고 하니까 더위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뉴욕 시장에 도전 중인 앤드류 양, 이 앤드류 양의 인기가 시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지율이 1위였는데
지금은 4위까지 4위까지 쭉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뉴욕 시장 자리를 노리고 있는 앤드류 양의 인기가 떨어진 이유는 바로 경제 회복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재정 적자가 늘고 있다 보니까 이 앤드류 양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앤드류 양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기본소득이거든요. 기본소득, 모든 국민들한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을 해주자. 조금 사회주의적인 것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소득은 나중에는 이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로봇들과 그런 컴퓨터 같은 게 너무나 발전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쨌든 간에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될 텐데 조금 이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저는 뭐 어쨌든 간에 앤드류 양은 이 기본소득을 얘기를 하고 나섰는데,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서,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도와준다고 많은 돈을 지금 뿌렸잖아요. 그래서 재정 적자가 늘어난 이 시점에서 앤드류 양이 주장을 하고 있는 이 기본소득, 이게 조금 인기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어쨌든 앤드류 양의 뉴욕 시장 출마는 좀 무산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뉴스였고요. 어저께 바이든 대통령이랑 이제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굉장히 훈훈하게 잘 끝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제기를 했다고 하고, 푸틴 대통령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계속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회담을 끝낸 뒤에 미국하고 러시아가 앞으로 개선될 점이 굉장히 많다, 좋아질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푸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언론에서 비춰진 것보다 훨씬 더 다르다, 굉장히 전문가스럽고 바이든 대통령 최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두 정상이 만나가지고 러시아하고 미국의 앞으로의 미래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되기를 희망을 하면서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이 오바마 케어를 없애려고,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를 뒤집으려고 그걸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수프림코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오바마 케어 합헌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트럼프 때문에 수백만 명이 이 오바마 케어 들고 있었던 이 보험에서 잘릴 뻔했습니다. 보험 없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대법원에서 오바마 케어는 합헌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오바마 케어 잘 유지가 된다고 하면서 수백만 명이 가입을 하고 있던 이 오바마 케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은 이 도쿄 올림픽 개최를 하면서 무관중으로 하겠다라고 예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뒤바꾸면서 지금 현재는 관중을 이제 10,000명까지 수용토록 하려고 하는 그런 검토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도쿄 올림픽이 시작이 되면 있어가지고 아시다시피 일본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 부었거든요.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그런데 1년 지금 미뤄진 상태, 그리고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관중으로 하려고 했다가 이거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돈은 많이 쏟아부었는데 돈 벌릴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무관중보다는 이제 유관중, 관중 드리는 게 낫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어쨌든 간에 일본에서는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관중을 드릴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네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지금 현재 혼조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6%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0.1% 상승을 하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9% 정도 조금 많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혼조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현재 투자자들의 이 테이퍼링 우려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 어제 연준이 발표를 했지만 우리는 테이퍼링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금리 인상은 2023년도쯤에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당분간은 테이퍼링은 하지 않겠다, 금리 인상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은 원래 예상치였던 2.4%보다 1% 정도 상승을 한 3.4%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경제 성장률이 어마무시합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 올해 7%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엄청나게 어쨌든 경제 성장률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요. 그거에 더불어 가지고 인플레이션도 많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이 인플레이션은 있을 거긴 하지만 이것은
뭐 지속되지는 않을 거다, 잠깐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또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르지만, 그런데 이제 월가 투자자들, 이 거물들은 지금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고 합니다. 현금 쌓아두면서 투자를 지금 조금 미루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파웰 페더럴 리저브 장관은 어제 나와가지고 2023년도에 금리 인상을 하는데 아마 2번 연속을 할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하진 않지만 나중에 이렇게 2번 연속 한다는 거죠. 어쨌든 금리 인상은 당분간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7주 연속 계속 내려가고 있다가 7주 만에 지금 약간 반등을 하고 있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저번 주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41만 건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 CEO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뉴욕은 이제 풀리 리오픈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음식점, 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건 스탠리 CEO가 음식점에 이렇게 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잘 다닐 수 있으면은 모건 스탠리 회사 이 사무실도 편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올 여름 끝나는 날부터 사무실로 출근을 하라라고 그렇게 직원들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모건 스탠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재택근무를 마치고 이제 사무실로 출근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인텔 CEO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10년간은 계속 호황일 거다 라고 그렇게 인텔 CEO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자율주행이든 그리고 뭐 이런 컴퓨터든 뭐 ITO든 뭐 이런 것들의 발전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의 필요성은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반도체 부족 때문에 자동차도 지금 못 만들고 있잖아요. 어저께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미국 현대자동차 엘라바마 공장이 반도체 부족 때문에 멈췄다고 했는데 요번에는 현대 브라질 공장도 지금 멈춘 것까지는 아니고 생산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반도체 부족 때문에. 이렇듯 반도체는 계속 많이 쓰여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앞으로 10년간 계속 호황일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그럴 것 같은데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계속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애플은 의료 서비스 진출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애플 클리닉, 애플 닥터 등 이렇게 애플이랑 연동이 돼가지고 애플 의료 서비스 그것을 이제 진출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애플은 이렇게 좀 오르가나이즈를 잘 해가지고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손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애플 의료 서비스가 나온다고 하면은 정말 잘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네요. 그리고 이 구글 자율주행 서비스인 이 웨이모에서 투자 유치를 25억 달러나 받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자율주행 자동차 서비스가 벌써 됐어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시기가 지났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서비스 기술에 투자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꺼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구글의 웨이모는 25억 달러나 투자 유치를 받으면서 많은 기술에 또다시 투자를 하면서 이 자율주행 서비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이 자동차의 미래는 나중에는 자율주행 서비스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를 소유하는 개념도 이제 점차 많이 달라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다고 해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계속 이 자동차 업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또 자동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미국 SEC 여기서 비트코인 ETF 요거 상장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 결정을 연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엘살바도르에서 이 비트코인 법정 화폐 인정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세계 은행한테 엘살바도르가 세계 은행한테 이 비트코인 기술에 관해 좀 지원 좀 해달라. 법정 화폐 이 비트코인 하는 거 요거 좀 지원을 해달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세계은행에서 그냥 딱 잘라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법정 화폐까지 가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세계은행은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어제 비트코인 또 이렇게 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원유는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또 상승을 해가지고 2년 만에 2년 넘도록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72달러
$72달러를 넘겨가지고 72달러를 넘겼다고 합니다. WTI 원유 가격이. 어쨌든 이 원유 가격은 계속 오를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정유사들에서 이 시추하는 투자를 절반 이상 깎아가지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계속 조금씩 부족하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제 조만간 원유는 $100 넘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 굉장히 더울 것 같습니다. 덥기 때문에 이렇게 선풍기 여기저기 틀어두시고 좀 시원하게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